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5일 오전 11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씀 많은 가자 지구를 미국이 점유하고 거기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인접한 중동 국가들에 이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아마 황당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미국 대통령이 발표했으니까 미국이 추진을 하긴 하겠는데, 이게 또 다른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게 아니냐 해가지고 뉴욕타임스가 기사를 썼는데, 이게 과연 실천 가능한지, 그리고 이것이 몰고 올 파장이 과연 수습할 수 있을지라는 걱정과 함께 이런 폭탄 선언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하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악몽을 꾸게 됩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에 트럼프는 미국이 가자 지구를 장악해서 발전시킬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테이크 오브란 말을 썼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3단계 휴전협정에 합의한 가운데 트럼프는 가자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이 요르단, 이집트 등 이웃 국가로 이주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는데, 요르단, 이집트는 즉각 그 제안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도 즉각 거부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대로 돌아가면 10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서 이런 경천동지할 구상을 던졌습니다. 네타냐후는 옆에서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백악관에서 경험한 역대 최고의 미국 대통령이다, 역사를 바꿀 결단이라고 화합을 했는데, 일단 비위를 맞춰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트럼프는 네타냐후와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지옥 구덩이로 만들었고 주민들을 형편없이 대했다, 우리는 그곳을 소유하고 오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소유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위험한 미폭발 폭탄과 기타 무기를 해체할 책임이 있다. 가자 지구 주민들이 아름다운 커뮤니티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위험하고 불안정한 콘크리트 더미 아래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라면서 주민들을 이웃 국가로 이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받아줄 나라가 있어야 이주를 시키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합의를 통해 서로 독립국가임을 인정하고 두 개의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 30년 이상 된 이 국제사회,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합의한 그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타냐후는 우리는 하마스 헤즈볼라를 괴멸시켰고 무장해체로 된 채로 남아있던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도 파괴했으며 이란 간섭도 무력화했다. 우리 국민의 불굴의 정신과 군인들이 무한한 용기로 이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곁에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의 승리는 미국의 승리다, 우리는 함께 협력하여 이 전쟁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트럼프의 리더십으로 평화를 이룰 것이라며 우리의 위대한 동맹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정상회담 직전에는 핵개발 중인 이란에 최대 압박을 명시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이 파격적인 구상은 실천될 가능성이 너무 낮고 말썽을 일으킬 가능성은 너무나 많습니다. 중동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받아줄 나라가 우선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230만 명 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강제 이주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가자 지구를 소유하겠다고 하면은 거기 군사력이 배치돼야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때 그렇게 치욕적으로 철수를 했는데 또 가자에 군대를 보낸다? 가자에 미군을 보낸다? 그렇게 하면 아랍 전체가 반미화되지 않을까요? 트럼프는 이 제안을 띄워놓고 다른 목표를 달성하려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마스는 트럼프의 제안을 즉각 거절했습니다.
이집트와 요르단 정부도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무슨 법적 권한으로 외국 땅을 소유할 수 있는지, 또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킬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국주의 시대라면 몰라도 주민들의 강제 이주는 국제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뭐 그린랜드를 가지고 가겠다고 하더니, 그린랜드는 그래도 아주 평화적인 곳인데, 가자는 이거 잘못 건드리면은 완전히 벌집 수신꼴이 된다는 걸 트럼프는 아는지 모르는지, 트럼프는 여기에 드는 돈을 중동의 아랍 국가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땅은 공짜로 가지고 가고 돈도 벌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형적인 장사꾼의 아이디어지만은 이게 중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금 접근하는 건지, 아니면 과대망상인지, 아니면 노벨 평화상 받겠다고 하는 건지, 어쨌든 이것은 실현되려면 미국 군대를 보내야 됩니다. 중동에 미국 군대를 주둔시키면 어떤 꼴이 나는지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 레바논에 미군 해병대를 주둔시켰다가 거기에 테러를 당해가지고 200명 이상이 죽고 철수한 적이 있습니다. 가자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왜 거기에 살고 있느냐?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서 고향에서 밀려난 난민들이 가자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 사람들의 제2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떠나라고요? 트럼프는 가자 지구를 관광 리조트로 개발하려는 듯 합니다. 이런 몽상적 구상을 한반도에 대해서 펼친다면 한국은 대혼란에 빠질 겁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태로 권력의 공백이 생긴 타이밍에 트럼프가 폭탄 선언을 하고 김정은이가 여기에 호응하면 한국은 소외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노욕이 이제 중동에서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한반도에서 장난질 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견제를 하려면 우리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럴 때는 일본이 도움이 됩니다. 일본이 트럼프를 설득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설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일 관계를 돈독히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얼마나 고심이 많겠습니까?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황당무계한 계엄령을 펴려고 할 때 조태열 장관이 이렇게 하면은 70년 동안 발전시킨 대한민국의 업적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외교관의 시각이죠. 어쨌든 이번 진행되고 있는 이 탄핵 사태를 빨리 마무리해야 됩니다. 빨리 마무리하고 필요하다면 조기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는 이 시간 단축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왔다는 것을 오늘 트럼프의 폭탄 선언으로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감사합니다.